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들 환영해요. 환경보건이동학교의 류승우 선생님이에요. 저는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은 환경오염 물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 매연, 공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 땅과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들.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사는 환경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염물질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 중금속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아요. 먼저 중금속이란 무엇인지, 우리 몸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공부해 보아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중금속은 어디서 나오는지, 중금속을 막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중금속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중금속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과학이나 환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 이렇게 뉴스에서나 아니면 책에서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잠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 때 주변에 보이는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시대를 우리는 석기시대라고 불러요.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돌보다 더 단단한 청동이나 철과 같은 금속을 발견해서 여러 도구를 만들고 발전시켜 왔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금속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로 위의 자동차, 핸드폰과 같은 전자제품, 요리도구들을 비롯한 생활용품들, 이렇게 금속은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금속 중에는 건강한 몸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는 몸속 곳으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적혈구가 일하기 위해서는 철분, 금속이 꼭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에는 나트륨이라는 금속 성분이 있는데, 이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적절한 수분 공급과 근육 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소개드린 좋은 금속들과는 반대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건강에 피해를 입히는 금속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같이 공부할 중금속들이죠. 대표적으로 수은, 납, 카드뮴이 있어요. 이런 금속들은 다른 금속 성분들보다 무거운 편이어서 무거울 중자를 앞에 붙여서 중금속이라고 해요. 수은, 카드뮴, 이름도 참 특이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죠. 이런 중금속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아요. 선생님이 대표적인 중금속 세 가지로 수은, 납, 카드뮴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중금속의 종류는 그것보다 더 많지만 우리 건강에 가장 위험한 세 가지가 바로 수은, 납, 카드뮴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가요? 평범한 회색빛의 돌이나 물 같지 않나요?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중금속도 이렇게 눈에 잘 보이기만 한다면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중금속들이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로 분해가 돼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먼지나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나 우리가 평소에 만지는 물건들을 통해서 피부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온 작은 중금속 알갱이들은 우리의 피를 타고 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하게 되고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타이 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1910년 일본의 진쯔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허리랑 팔다리가 계속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뼈가 부러진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타이는 일본어로 아프다를 뜻하는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하도 아프다 해서 병의 이름을 이타이 병으로 짓게 되었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병이 카드뮴으로 오염된 강물을 주민들이 모르고 계속 마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중금속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심하면 부러지게도 할 수 있어요. 카드뮴을 비롯해서 납 역시도 뼈 건강을 해치는 중금속 성분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타이 병처럼 중금속 때문에 생겼던 다른 병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거 일본에서 생겼던 병인데요. 미나마타시 주민들에서 나타나 미나마타병이라고 불렸답니다. 이 병은 근처의 공장에서 배출된 수은이 문제였어요. 공장에서 나온 더러운 물에 수은이 많이 들어있었고 이 수은이 조개 같은 해산물들에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그 해산물들을 먹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수은에 중독된 주민들은 팔다리를 못 움직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들이 피를 타고 우리의 뇌를 비롯한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는 아주 소중한 기관이기 때문에 평소 뇌와 혈액 사이에 큰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 속에 안 좋은 성분이 뇌로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죠. 하지만 중금속 성분은 이런 장벽을 비교적 쉽게 넘을 수가 있어서 뇌를 손상시킬 위험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 쑥쑥 크고 있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뇌 장벽이 어른들에 비해서 약해요. 그러니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더욱 중금속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사실 잘 알아둬야겠죠. 그렇게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우리는 머리가 아프거나 근육이 아프거나 팔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TV나 인터넷 방송에서는 ADHD라고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한 번쯤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중금속에 많이 오랜 시간 노출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낮아지고 심하면 이렇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몸 안에 중금속이 높아지면 지능이 낮아지거나 말하는 능력이 낮아질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밖에도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숨을 쉬기 불편하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등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중금속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아플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중금속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을 아프게 한다니까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중금속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잘 알고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대비한다면 중금속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주변에서 중금속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알아봐야겠죠? 자, 왼쪽의 친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철수 학생이에요. 오늘 철수 학생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면서 우리 주변에 숨겨진 중금속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철수 학생이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교 공간이에요. 교실 안에 있는 녹색 게시판, 교실 뒤쪽에 모여있는 사물함,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 책상과 의자를 만들 때 중금속 성분이 들어가요.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 노후한 책상이나 사물함, 게시판에서는 중금속 먼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형광등에서 중금속 먼지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학용품이나 문구류, 가방 중에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색을 가진 제품들에서 중금속 성분이 많이 검출된다고 해요. 이 밖에도 교실 벽에 칠해진 페인트, 오래된 컴퓨터나 컴퓨터용 책상, 미술실의 물감이나 미술용품들에서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시간이에요. 철수 학생은 방과 후 교실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네요. 철수 학생이 뛰어놀고 있는 운동장에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식수대 안에 낡은 수도관에서 나온 물, 운동장을 감싸는 우레탄 트랙, 그리고 운동장에 넓게 펼쳐진 인조잔디에서도 중금속 성분이 나올 수 있답니다. 방과 후 교실까지 다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저녁은 철수 학생이 좋아하는 해산물 반찬이 가득하네요. 평범한 저녁 식탁의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창문 옆에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에 중금속 성분이 들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철수가 좋아하는 조개나 물고기는 다른 음식들보다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지금까지 철수 학생의 하루를 통해서 학교나 집에서 어떻게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건전지나 손톱 미용품, 알록달록한 장난감, 그리고 담배 연기에서도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곳에서 위험한 중금속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잘 알아두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사람들의 몸에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왔어요. 그 결과 한국인의 몸속의 중금속 농도는 건강에 크게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중금속 농도가 비슷하거나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중금속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평소에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중금속이 몸에 작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반대로 많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 중금속을 피하려는 노력이에요. 집이나 학교, 놀이터와 같이 우리와 가까운 생활 속의 중금속 제품을 찾아보고 가능한 쓰지 않고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중금속 먼지가 많이 들어있는 공장이나 자동차 매연, 담배 연기가 많은 곳을 가지 말고 내가 마시는 물이 깨끗한 물인지 확인하고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 중금속 위험이 낮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색이 화려하거나 반짝이는 물건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건들은 중금속이 들어갈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가급적 구입하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같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가급적 화면에 나와 있는 친환경 마크들이 붙여진 중금속 위험이 낮은 제품들을 구입하도록 해요. 세 번째,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해요. 조개나 미역, 생선과 같은 해산물은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한 음식인 것은 맞지만 다른 반찬에 비해 중금속 함유가 더 많은 편이에요. 특히 참치나 다랑어 같은 크기가 큰 생선일수록 중금속이 더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해산물이라도 매일 먹는 것은 피하고 일주일에 3일 정도 먹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칼슘과 철분 성분이 우리 몸의 중금속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철분이 풍부한 육류도 충분히 먹어주도록 해요. 네 번째, 우리 친구들은 조금 싫어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평소 채소를 잘 먹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들을 잘 내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과 더불어서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편식하지 말고 야채 반찬도 골고루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손 씻기를 습관화해요. 평소 이것저것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계단의 난간, 실내 벽면에 손이 닿게 되죠. 그 과정에서 중금속이 손에 묻게 되면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고 손을 입에 가져다 대거나 할 경우에는 뱃속을 거쳐서 우리 몸에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출 후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비누칠해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청소와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작은 중금속 먼지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내 공간에서 조금씩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와 물걸레로 청소를 해주어야 해요. 공기청정기만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바깥 날씨가 좋은 날에는 꼭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주도록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과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선생님과 마지막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중금속으로는 수은, 납, 카드뮴, 철분이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철분은 유해한 중금속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에 꼭 필요한 금속 성분이죠. 두 번째, 중금속이 많이 노출되면 팔다리가 저리거나 뼈가 약해지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O입니다. 이 증상들은 모두 중금속이 많이 노출되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금속은 공장 근처나 오염된 하천에서만 나와서 학교나 집안에서는 노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X입니다. 공장 근처나 오염된 하천에서 중금속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중금속은 학교나 집처럼 우리 주변의 공간에서도 노출될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의 몸속 중금속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져서 평소 중금속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마지막이라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죠. 중금속을 막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은 중요하지만 한국인들의 몸속 중금속은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낮아지거나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환경 오염 물질 중금속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과거와 비교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유해한 중금속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금속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중금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채 언제든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즉, 중금속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중금속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요.